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주승김도요. 주식 승천의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무더위는 한풀 꺾였지만요. 수요일까지는 한낮 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은 가고 있죠. 주식 승천은 그래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요. 코스피는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샀다가 팔았다가 시장을 들썩이게 하더니 이 거래일 동안 3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시장의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요. 17.7포인트 오른 1887선에서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변동성이 커진 코스닥 시장은 오늘 4.5포인트 오르면서 533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제 수급 대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동안은 이제 단기적인 급락 부분, 제자리 가기 위한 방식이다라고 분명히 제가 줄쌤이 언급을 좀 드렸지만 그 부분 속에서 오늘 역시 제 자리 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현재 기준에서 그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어떠한 멘토분들이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오셨는지 인사하고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죠. 네, 오늘은 양순모 멘토 그리고 남은우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순모 멘토 오늘 머리가 바람 맞고 있어요? 네. 요즘에 머리를 한번 스타일을 좀 바꿔봤더니 그러셨군요. 이렇게 또 바뀌어버리네요. 네, 그래요? 머리 스타일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어려 보이나요? 그만 어려 보이셔도 될 것 같은데, 양승 모멘트는. 그래요. 오늘 장 어떠셨는지, 오늘 장 간략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장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단 기존 주도주들의 잔치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시장을 좀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주체들이 좀 지수의 상승을 좀 이끈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기관 주체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은 아직도 거래소에 대한 매수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뚜렷한 수급세 없이 시장은 상승하기는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시장의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1880부터 1900포인트까지는 반등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꼭 터치할 것 같았는데 못 터치했어요. 1900포인트. 네, 아쉽게도 아직 확인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런 구간을 확인하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1890과 1900포인트 밴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시장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베이시스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이냐 콘텐고냐 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콘텐고로 전환이 됐을 때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버팅기고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얻어맞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에 백오데이션 기준으로 시장에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시장은 여김없이 시장을 방어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매물이 되고 있고 그 매물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매물을 소화를 하지 못한다면은 시장은 올라가는데 역시나 제한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장 같은 경우 양소하면 또 이 프로그램의 기계적인 매매가 지속된 지가 벌써 한 3거래일째거든요. 네. 그런 애도 좀 발목 잡고 있고 시장의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건가요? 일단은 9월 14일 날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남지 않은 그 가운데에서도 10월물, 그러니까 옵션에 이건 좀 비롯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떤 하나의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 폭에 대한 보험을 걸을 수 있는 이런 옵션 행사가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수를 묶어두고 그 프리미엄을 빼면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프로그램 이 수급 현황에 대해서는요, 좀 더 자세하게 저희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나무누멘토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특별히 보셨던 업종이라든지 종목이 있으시면 좀 하루 동안 얼굴은 말씀해 주시죠. 좋아지셨어요? 네, 우선 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강하게 매수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지난주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브라질 위기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충격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 관련된 이 외국계에서 투자될 수 있는 한국 관련 펀드에서 지금 주간 단위로요, 5천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4억 2천만 달러 정도 유입이 됐거든요. 돈 들어와서 뭐합니까? 주식 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양호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역시 앞에서 양승모 멘토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강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역시 시장이 프로그램과 선물의 관계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다 보니까 시장 따로 종목 따로 이런 현상이 계속돼서 따로밥 됐죠? 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는 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즉 화학에서도 LG화학,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이런 식으로 좀 편중된 대표주들 위주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장세가 그렇지만 시장 따로, 역시 종목 따로다 보니까 일정한 박스권이 갇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되는 현상이거든요. 이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이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오늘 한번 움직여주고요. 난데없는 테마가 물론 이제 하나씩 나타나긴 했지만은요, 시장은 계속적으로 기술적 반등 하에서 전체적으로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장을 새로 한 판 쓰기 전에 출발선상에 맞춰놓는 단계가 아닐까. 많이 떨어진 종목도 한 반 정도까지 정도 반등을 주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나서 이제부터 준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실적이나 앞으로 전망성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달려가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네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지루했지만 네. 종목별 장세 쪽에서 지수 상승 쪽을 견인했거든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는 묶어두었던 것 같고 예. 다른 대형주 쪽에서 강한 상승세를 동반해서 종목군들이 다 같이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네네. 뭐 자동차, 철강, 중공업 네네. 말 것 없이 다 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자, 코스닥 쪽에서는 그렇다면 셀트리온이 이제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어땠는지 좀 살펴주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다이스가 아주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아하, 지금 그렇군요. 같은 경우에는요, 파라다이스가 한 6% 정도 상승했거든요. 네네. 자, 이런 상황 이제 본다면은요, 역시 이렇게 보겠네요. 코스닥도 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가는 장세가 아니라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최고의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 갔던 점이 가장 이제 큰 특징인데요. 일단 이런 테마를 제외한다면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장. 즉, 하나의 어떤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상승할 네네.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요, 철저히 가격 중심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네요. 즉, 시장은요, 지금 미래에 대한 전망도 아니고요, 현재 실적 사상 최고 실적 낸 종목들도 전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전형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조정이 많이 난 종목 위주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국면이 아니겠나.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이러한 변동성이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나무누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따로국밥, 종목 장세 쪽이 분명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승모 멘토의 얘기 들어보면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이 상승을 가고 종목이 상승을 가는 건 분명히 좋습니다. 그 속에서 프로그램까지 순매수 유입이 확대가 되면서 위쪽으로 강한 상승세가 가면 아하, 이게 드디어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구나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프로그램이 지금 없지 않아 발목을 잡고 있고 그에 따라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약화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오늘장 점검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슈앤토크에서 이 부분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중에는요, 멘토들의 신규 종목과 함께 내일장 전망까지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앤토크로 넘어가 볼게요.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오늘 장에서도 차익과 비차익 모두 매도로 마감됐습니다. 차익 거래는 7억 원, 비차익 거래는 114억 원, 모두 매도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20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게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 의무 공급량을 300메가와트 추가해 2015년까지 1.5기가와트를 보급하고 일반 가정에는 싼 가격에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쓸 수 있는 대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력난 해소와 함께 위기에 몰린 태양광 산업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는데요. 과연 태양광 산업 관련주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향후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에 살짝 얘기하자면 작년인가요? 작년 한 여름쯤에 시작됐던 게 있는데 자동차 이 태양전지 쪽을 이용해서 자가 발전 가능성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이제 내비게이션 쪽에서 이 태양전지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게 지금 장 마감 이후에 긴급적으로 언급이 됐던 부분이니까요. 잠시 뒤에 심층적으로 내일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태양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것 같은데 강한 반등이 나오는지 두 분과 함께 잠시 뒤에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네. 첫 번째, 자, 프로그램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상승 갈 때 프로그램 발목 잡으면 안 되는 것도 아시죠? 자, 양수 모멘토. 최근에 8월 중순 이후에 차익과 비차익 쪽 매도가 일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심층적으로 한번 더 알아보죠. 네, 일단은 제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놓고 보시면요. 일단 개인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과의 거래소, 매매 동향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은 샀다 팔았다 지금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8월 13일부터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많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13일 날에 그 이후에 지금 8월 21일부터 외국인들이 강하게 선물 매도를 1조 4천억 이상을 때려놨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소 기준으로 딱 놓고 본다면은, 얘네들이 뭐 하고 있지? 왜 선물을 팔면서 거래소는 왜 샀지? 이 부분들을 같이 캐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지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비중을 놓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이 왜 안 밀리고 왜 버팅하면서 다시 1900포인트까지 올라왔느냐. 자, 지금 이 파란색 화면은, 이 화면은 파란색 줄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은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의 기준을 놓고 보면 비중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방어했던 주체가 바로 현대차라는 종목도 있었죠. 그렇죠. 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비중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기아차도 한번 놓고 보죠. 주가의 위치와 그리고 비중을 모아 나가는 게 외국인들이 정말 강하게 지금 매물들을 모아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190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 구간대까지는 제가 상당한 매물들 구간들이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900포인트와 2000포인트 그리고 1910과 1930포인트 구간대에서는 반드시 프로그램 매물들이 나와 주어야 시장을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지금 만드는 주체가 바로 기관이고요. 그거를 방어하고자 막고 있는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베이시스라는 걸 같이 놓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 베이시스라는 거는 지금 우리 거래소 기준이 거래소로 지금 시장이 고평가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지금 저평가되어져 있느냐 그 부분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시장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찔끔찔끔 나와요. 네, 지금 8월 6일, 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8월 6일 기준으로부터 계속해서 2천억, 1000억, 2000억씩 계속 막 4천억, 2천억, 3천억씩 계속 쏟아붓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해 볼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베이시스입니다. 이 베이시스가 지금 의미값을 갖고 있느냐, 양의값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지금 최근 들어 제가 아까도 마찬가지고 장중에 계속 체크해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시장이 만약에 베이시스 기준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베이시스가 보여주면요. 시장이 밀려버립니다. 지금 이 베이시스가 제가 지금 화면에 표시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놓고 볼게요. 네. 계속해서 지금 베이시스가
그 1.3대 이 구간대를 계속 확인을 하면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밑에 지금 녹색 선이 베이시스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이제 녹색 선이 이제 베이시스인데요. 네. 이게 위 구간대로 올라갈 때마다 계속 주가의 단기 고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밀려버리고 베이시스가 다시 밑으로 빠지면 다시 한번 반등을 도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인위적인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작업이 충분하게 겪어야지만 지수가 뭐 2,000포인트도 갈 수 있고 혹은 2,100포인트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양승모님도 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써주셨는데 네. 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옵션 테이블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수의 변동성이 아기들을 만들어야 돼서요? 네, 제가 이제 시장의 변곡이 네. 8월 27일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이야기해드렸거든요. 네네. 바로 8월 27일 변곡일입니다. 네. 자, 27일은요. 일단 뭐 제가 계산한 수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9월몰 그리고 10월몰, 11월몰, 12월몰이 지금 10월몰은 주니어가 하나 생겼던데. 네, 막내가 생겼는데요. 네. 지금 이 막내가 계속해서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옵션 테이블 좀 보면요. 9월달은 네. 많아요. 정말 이게 지금 뭘 사도 지금 방어할 수 있는 이 지수 밴드가 정해져 있는데 결국에는 9월달은 보면은 217이면은 지수가 1670포인트부터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2150포인트까지 지수가 움직이더라도 메이저급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은 방어를 할 수 있는 또 해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10월달로 넘어가면요. 없습니다. 지수 포인트가 1730부터 네. 2036포인트 수준까지밖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은 지금 현재 10월달이 됐을 때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수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지금 지수가 만약 극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수가 만약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260 이상이 올라갑니다. 즉 지수가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2080포인트 이상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178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베이시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도 지금은 분명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유입이 나타나야 되며 프로그램에 대한 백어데이션이 나타나면서 프로그램을 계속 의미값을 계속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지만 시장이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관 투자들의 매수 유입이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베이시스가 분명히 의미값이 나와주어야만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고 만약에 양이값이 나오면서 프로그램을 매수를 유발시킨다? 이건 고스란히 다시 시장을 떨어뜨리는 그런 매물로 한번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양승모멘토 네. 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네. 자, 컨텐츠 상태의 플러스의 양의 값을 가지고 프로그램 자체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네. 지금 현재 소화를 못 시켰잖아요. 그죠? 네. 기관 쪽이 지금 우리나라 자체의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물량을 정확하게 지금 소화를 못 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자금력도 지금 딸리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자금력보다는 기관 투자들이 돈은 가지고 있지만 이 돈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맞다는 거죠. 핸들링은. 네. 그러면 이 지금 백어데이션 상태가 깊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얕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건 소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렇죠. 소화시켜야 되는 과정이고요. 지금 1900포인트, 2000포인트에서 나올 수 있는 지금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1조 4천억이 지금 대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프로그램 물량을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면요. 네. 9월 14일 안으로 1조 4천억 금액이 덩어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 방에. 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이번에 9월달 만기는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만약에 지금 1조 4천억을 저는 지금 앞으로 나올 물량이 프로그램에서 1조 4천억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이시스를 빼야 합니다. 빼면서. 그러면 양승모멘토 잠깐만요. 네.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해될 수 있는 게 1조 4천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건 네. 어느 데이터에서 지금 1조 4천억을 뽑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일단 뭐 제가 또 분석하는 수치인데요. 네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별 차익 잔고 같은 거를 같이 놓고 보시면요. 네. 좀 데이터를 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 프로그램 주식 매수가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주식 매도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주식수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요 구간대까지는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은 지금 요 데이터를 지금 이 화면에서는 지금 데이터가 약 1년치 거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이 데이터치를 2년, 3년 거로 쫙쫙 늘려서 보면요. 이게 크로스됐던 그 시점을 반드시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 차익 잔고와 그러니까 차익 매수와 차익 매도의 그 차이 지금 이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1조 4천억 정도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네. 아마 올해 들어서 9월 달에 아마 분명히 좀 작업을 해야 되고 네. 이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지금 거래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거래소 자금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물과 옵션에 대한 그 행사가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그런 행사가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9월 달 만기를 전후로 극심한 변동성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성 모멘트 얘기를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유가증권 시장이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이 현물 시장, 주식 시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 시장에서 위험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선물 시장이고 그 선물이라는 상품을 다시 한번 쪼갠 것이 옵션 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양성 모멘트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저도 지금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괴리율이 지금 너무 많이 오차가 지금 서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간격이 좁혀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 양쪽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수 차익 쪽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겠고요. 네. 매도 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의 오차를 만드는 건 양순 모멘트의 의견을 지금 정리해 보면 9월물에는 여러분들이 거래할 만한 상품이 아주 많다. 옵션이. 하지만 지금 10월물만 놓고 보면 동시만기 바로 뒤에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의 박스 자체에 거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제가 이론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등가, 오늘 종가에 거래된 가격으로 밑으로 7, 8개, 위로 7, 8개가 만드는 것이 옵션 테이블의 정설입니다. 정석이고요. 네. 그게 아직 정확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매도는 당분간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이 양손 모멘트의 의견에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 소화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죠. 외국인들이 실제 장중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이 저도 양손 모멘트 의견과 좀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만에 하나 나오지 않는다라면 하루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단어들이 다 따로 노는 저는 지금 나무누멘토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프로그램 매도가 자꾸 출회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요. 네.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선물이라는 놈은 이 주식이라는 놈보다 항상 100원 정도 더 비싸야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선물이라는 놈이 주식하고 100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만약에 주식이 선물하고 가격이 같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 한쪽은 고평가가 되겠죠. 어느 쪽이 고평가된 거죠? 주식이 100원 싸야 되는데 같이 올라온 거죠? 고평가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을 팔든지 선물을 사야 되겠죠? 바로 지금 상태가 그런 겁니다. 선물하고 주식하고는 100원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게 같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왜 같아졌냐면 원래 100원 차이가 나야 되는데 6월 달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무신절 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주식 가격하고 같아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식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나오는 게 바로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별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두 차이가 벌어진다면 계속해서 크게 벌어질 수가 있느냐? 아니죠. 한쪽이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오늘 상태가 백오데이션과 콘데고 이게 뭐냐면 둘이가 비슷하다 소리예요. 네. 거꾸로 되든지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럼 어느 한쪽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양성문 멘토께서는 주식에서 매도가 나올 것이다. 저는 반대입니다. 선물에서 올라가고 프로그램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아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즉 이번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왜 이러한 프로그램을 내놓느냐. 여기에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선물 가격인데요. 외국인들 선물에서 지난 이제 6월 달에 과감하게 매도를 치고요. 여기에서 상승으로 7월 달에 미국계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그랬죠. 1조 정도가 거래소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미국계 자금들이 거래소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는 거죠. 한번 충격적으로 투기적인 매도가 나옵니다.
선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프로그램 매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부분 보시면은 다시 어때요? 12,000계약을 선물을 때린다. 그럼 선물 가격이 급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에 게 지금 프로그램 매도치인가요? 위에는요. 그냥 거래소 시장을 이야기하는 지수 위치 얘기하는 거죠? 예, 지수에서 네. 외국인들의 매수를 기조를 보였는데 중요한 거는요. 현물에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 외국인과 선물에서 외국인이 다른 존재라는 거죠. 이미 이 선물의 존재는 제가 계속 말씀해드렸지만 6월달 매도친 선물의 존재는 대부분의 투기적인 흐름들을 보이는 선물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결코 선물을 조금씩 사거나 조금씩 팔진 않는다. 한 번에 때리고 조금씩 샀다가 한 번에 때리고가 바로 이 8월장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선물 때리고 조금 사다가 또 때리고 다시 조금 사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매도할 수 있는 영역이 크지 않다는 것과 외국계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 거래소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매도가 분명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9월 선물 만기 때까지는 점진적으로 선물을 매수해 나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면은 어때요? 다시 선물과 현물이 같은 가격에서 선물을 매수하면 선물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이 간격이 벌어지면 프로그램 매도되었던 부분이 따라서 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시장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겠고요. 또 하나, 지금 그 차익 잔고 측면으로 본다면은요, 이 차익 잔고가 뭐냐면은 이 간격이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마다 움직이는 잔고인데, 네. 지금 매수 차익 잔고가요, 한 8조 원 정도 되고요, 매도 차익 잔고가 한 5조 3천억이면, 네. 둘이 간격이 지금 채 3조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익 잔고가 지난 8조까지 늘은 상태에서 지금 3조라는 것은요, 결코 부담이 될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조금 수치를 정확히 보면 한 2조 8천억 정도. 예, 그 정도가 되는데요. 매수 우위 쪽이 좀 들어와 있는 절대적으로 뭐 2조 8천억이라는 금액은요, 차익 잔고가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양순 모멘트가 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선물에서 다시 외국인들 매도할 수 있느냐? 저는 현물의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워낙에 강력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결코 선물을 매도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예, 지금부터 한 14거래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매도를 쳐서 시장을 눌리기에는 지금 지수는 너무 하방 경직성이 완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니까요. 프로그램 부담은 뭐 안 가지셔도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두 분의 의견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요. 양손 모멘토, 뭐 네. 부연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일단은 뭐 좀 계속 너무 어려운 단어를 좀 쓰다 보니까 네. 시청자분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드리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선물이라는 것을 왜 봐야 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왜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 뭔가 무뎌졌다라고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네, 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을 왜 봐야 되냐면요. 지금 시황 얘기가 갑자기 선물로 계속 넘어가는데요. 자, 우선 선물을 지금 화면을 좀 같이 잠깐만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자, 선물은요. 우리가 영어로 말을 했을 경우에는 퓨처입니다. 이 퓨처라는 것이 우리가 한글말로 바꾸면 뭡니까? 뭐 선물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겠고요. 근데 이 퓨처라는 것을 다른 한국말로 바꾼다면 바로 미래입니다. 결국에는 네. 이게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미래의 가격을 알려주는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미래의 가격이 지금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을까 아니면 낮게 측정되어 있을까를 그거 우리가 구별한다라고 그건 두 가지 다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보통 지금 우리 딱 선물 놓고 보면요. 딱 4개의 상품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서 하나 보여드리는 건요. 이번에 9월 만기가 끝나는 몰이고요. 그리고 2014년도 12월 달에 틀어놓은 그 만기 몰입니다. 이 가격들은 항상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9월 달에는 얘는 최대 지금 현재 245.60을 갈 거야. 그리고 2012년 12월 달에는 지금 247.20에 있을 거야. 이거거든요. 저는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지금 245.60에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최소한 247.20을 일단 확인을 하러 들어간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번 9월 14일 전에 저는 247.20이라는 수치를 반드시 확인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235까지 내려갑니다. 즉 247.20까지라고 했을 경우는 1900포인트라는 거고요. 235포인트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지수를 환산을 했을 경우에는 참 참담한 그 위치까지 아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강조를 좀 한번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235로 내려가면은 일단 지수 포인트는 1800포인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거를 왜 보느냐? 문제는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선물이라는 지수는요, 반드시 기초 자산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초 자산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평가가 뭐가 되고 있으며 지금 저평가가
지금 저평가다 혹은 고평가다라는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금 코스피 200 지수거든요. 지금 이 코스피 200 지수로 245.70 그리고 지금 현재 선물의 가격이 245.60이거든요. 즉 지금 요 모레는 지금 245.60 기준으로 9월 14일 날에 여기 위치에서 마감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 수치를 뽑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를 놓고 보면은 지금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245.70. 낮네요. 더 높잖아요. 높습니다. 245.71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물 지수는 245.60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은 지금 지수, 종합 주가 지수가 지금 고평가냐 저평가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은 지금 백오데이션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가 지수는 고평가되어 그렇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네. 그 고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얘기 다 하셨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 고평가에 대한 매물들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거래소 기준으로 누군가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기간 투자에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완전히 두 분 때문에 열기가 좀 뜨거운 것 같은데요. 네. 이론상에 대입을 시키는 것이 분명히 좀 중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론상과 좀 다른 시장의 조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론상 반드시 주식의 가격보다 선물의 가격이 나무름대기의 의견처럼 더 비싸야 되는 게 사실이죠. 미래 가치를 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시장이 움직이면서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양수모멘토가 얘기해 줬고요. 네. 자, 양수모멘토가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려고 저희의 생방송 시간을 가지고 하루에서 언급을 했는데, 자, 양수모멘토. 네. 이게 좀 부족하거든요. 네. 좀 더 상세하게 좀 아시려면 양수모멘토 어디 가서 찾아뵈면 될까요? 저희 주식 승천 방송을 지켜보셔도 되고요. 혹은 저와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하고 싶다라면은, 저희 이제 센TV, 이제 자막이 나오죠, 밑에. 네. 네, 그 밑으로 주소로 찾아오시면은, 저랑 같이 함께 매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양수모멘토하고요.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식만 투자하고 계시는 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공부하는 시간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모멘토의 얘기를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보니까 우상향 조금 더 갈 여력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나무르멘토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그런 어려운 단어 필요 없다. 네. 주식이 싸다. 양수모멘토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지만 일단 두 분 다 상승 쪽으로 보거든요. 결론 한번 내보자.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 팔고 가야 됩니까? 현금 먼저 채울까요? 지금부터는 현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양수모멘토와 멘토링을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좀 챙기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나무르멘토요. 네.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매도되는 순간 바로 자연적으로 현금이 생기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매도되는 가격이 1,800원이거든요. 제 목표가가. 그러면 다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가 들어갈 동안에는 그 자체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주식 종목을 가지고 중기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10원도 남기지 마시고 주식 다 들어가세요. 지금 지수, 겁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두 분 오늘 상당히, 나무노 선생님 오늘 본인의 색깔 참 잘 나오고 계시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승부를 걸 때는 한번 걸어야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프로그램과의 시장에 분명히 지금 괴리가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 소화를 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무르멘토의 의견과 양수모멘토의 의견이 완전히 대립구도를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색깔과 가장 잘 맞으시는 분과 함께 저희 주식 승천과 함께 멘토링을 해보시는 것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혜선 씨를 통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다시 태양광주가 반짝한 하루가 아닌가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슈를 꼽아봤는데요. 이 산업부가 의무 공급량을 늘리면서 일단 국내 이 태양광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멘토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이요, 정수기처럼 이제 빌려 쓸 수 있는 건지, 이것저것 신재생 에너지, 관련 활성화 방안이 나왔는데요. 구체적 내용 한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장 끝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산업부에서 10월 달부터
이제 그 태양광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급 의무화 제도를 개선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의무 공급량이 2015년도까지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 지원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또 더불어서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도 지원을 계속 확대를 하겠다. 또 태양광 대여 사업자를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여료만 지불을 하고 유지하고 또 볼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태양광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냐에 대한 그 질문을 한다라면은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지금 그 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월 우리가 전기 요금을 15만 원을 썼다. 근데 네. 이거를 태양광에 대한 부분으로 바꾼다면은 네. 월 3만 원 정도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5배의 요금 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라면은 바꿀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같아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일단 전기 요금 이런 게 떨어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과연 우리 그 소비자들에게 들어왔을 때 렌탈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될까? 과연 얼마나 이제 커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시장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대여료가 싸야 됩니다. 대여료가 싸야지만 태양광 설비 쪽과 태양광 발전 관련 도시 벼슬 발할 수 있다라는 양승만트 의견이었고요. 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막장 토크 때 이 정부 정책 발표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잘 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 이후에 지금 터뜨렸네요. 미국이 이미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자, 나무노멘토는 이게 장 끝나고 지금 나온 얘기인데 예,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들썩들썩 하실 거란 말이죠. 태양광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다 거의 일사병 환자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왜 그러냐면, 이 OCI 사신 분들을 보면은 지금 20만원대 사신 분들 별로 없어요. 거의 한 60만원대 이때 사가지고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2007년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태양광에 한번 붐이 일었다가 꺼질 때 이랬거든요. 이 태양광은 아직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의 이 치킨 게임이 다 벌어져가지고 전부 다 나싱이 되고 나서 새로 출발해야 된다 이랬는데요. 드디어 지금 보기에는요. 거의 바닥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태양광에 우리나라 이제 오늘 나온 정부의 이제 이러한 대책들이 왜 나왔느냐에 이제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태양광이 가지는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독일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요, 이 그리드 패리티라고 전기 발전 단가랑 태양광 발전 단가랑 가격이 똑같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태양광이 이제 자립이 완벽히 되어 있는 상태죠. 반면 전혀 안 되어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에너지 자립도를 좀 높여가기 위한 태양광을 살리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왜 2007, 8년 이후에 이때까지 태양광을 살리지 못했느냐? 단가가 비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전에, 과거에 이제 발전 단가가 이런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원자력에 비해서 1.5배에서 3배 정도가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3년 동안만 하더라도요 47%가 지금 발전 단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 3년 내지 4년 정도만 지나도 거의 그리드 패리티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 태양광의 경제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가는 이런 탄소 관련해가지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산업은요, 우리의 성장, 향후 태양광 산업에 밀접한 부분이 또 뭐냐면 결국 에너지 저장 장치와 연결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산업에서 가장 키워야 될 하나의 그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에 대한 어떤 육성 차원에서도 이번에 나온 대책은 좀 적절한 대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집중 공략하면 좋을까요? 일단은요, 가장 태양광의 기본적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비롯해서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폴리실리콘 가격은요, 올해 1, 4분기 킬로그램당 한 $15에서 지금
한 18달러 선으로 좀 조금씩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나머지 인곳이나 웨이퍼 이런 셀 모듈 쪽은 아직까지 실적이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총체적으로 바닥을 통과했다는 것은 나머지 관련 산업에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산업이 바로 이제 3, 4분기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아직은 모호한 상태에서 테마성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3,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좋게 나타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라리스라고 볼 수 있는 태양광 관련의 이제 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에도요, 이 산업이 정착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이 부분이 있고요. 또 의외의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설비 관련해서는 광명전기 같은 종목들도요. 태양광, 이 솔라리스 부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좀 시행이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또 의외의 관련 산업의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전선 이런 부분들도 동반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나무렌트의 의견을 지금 정리를 해보면요. 태양광 자체,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이제 가장 대표 주자인 뭐 폴리실리콘 하면 OCI겠죠. 네. 방박경이다 결정이다 이제 여러분들 일단은 판단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겠고요. 태양광 자체로 이제 이렇게 뭐 대여 산업까지, 솔라리스까지 이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라면요. 일단 근데 나무르멘토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인고 부분과 발전이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발전소가 좀 건립이 되고 또 우리 주거 공간 속에서도 증가가 돼야지만 뭐 사파이어 부분도 관련됐고 인고도 그렇고 폴리실리콘 자체도 공급량들이 좀 증가가 될 텐데 아직까지 그건 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러다 홈쇼핑에서 이 대여 렌탈 사업도 또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양승 모멘토? 물론 그런 거 가능성이 그러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정부 정책으로 좀 문다고. 그러면 어떤 종목, 대여 산업이라고 확장이 된다면 분명히 또 테마를 만들어낼 것 같거든요. 네. 대형주 말고 중소형 쪽에서 만들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까요? 저는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도 저는 별로 안 좋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본격적인 시행이 나오려면 10월 이후가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때 동안 우리가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분명히 충분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9월 중순 이후에 차라리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게 만약에 정말 좋은 호재다라고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한다면 벌써 내일은 좀 상한가입니다. 그죠? 어차피 우리는 못 잡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이 무엇인지 옥석 시장이 다 가려서 내줄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천천히 보고 있다가 어떤 놈들이 힘이 좋았는지 그런 것들 하나씩 체크하면서 실적도 체크하면서 그렇게 좀 여유 있는 관망을 저는 오히려 하는 걸 좀 더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양승모멘토 같은 경우는 우리 홈쇼핑에도 분명히 나올 수는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좀 확인해보자. 그 중간 단계에서 퉁퉁 튀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시죠? 양봉이 강하게 들어와주면 관심 종목에 저 뒤에라도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 바닥권에서 사서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양순모 멘토와 나무로 멘토의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일회성의 단발성밖에 되지 못한다. 아직까지 산업 자체가 우상향을 가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결론을 내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무는 멘토께. 네. 태양광주가 많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뉴스들을 보면요. 네. 그런데 또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고점에서 사신 투자자분들. 네네. 그럼 앞으로 태양광주를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오늘 나온 내용은요, 거의 뭐 대부분의 좋은 내용, 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태양광 산업 자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태양광에서 조금씩 수요가 증가된다는 것이고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로부터 생산이 증가되어서 또 수익이 개선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에 거의 지금 최바닥권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그 투자가 엄청나게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태양광 산업은 일제 산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 종목 관련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특히나 뭐 오성 SD 이런 종목 말고요, OCI라든지 하나케미칼 등등의 좀 우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좀 보유해서 태양광 산업이 점진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뭐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무르멘토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들. 네.
짧은 호흡 보지 말자. 쉽게 표현해서 이런 좀 긴 호흡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 같고요. 양승모 멘토, 사실 이런 얘기가 정책적으로 계속 생긴다라면 지금 당장 단발성은 아닐지 몰라도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한 1년 정도를 모아 사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그 얘기도 하나 있잖아요. 제가 3D 테마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정부에 그렇죠. 대한 육성 정책이 나오면서 3D 테마도 또 한 번씩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걸 지금도 들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벌써 뭐 TPC 같은 경우는 계속 점상 땅땅땅땅 계속 때려버리고 계속 조금씩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일단 그 매매 주체 동향을 보니까 개인들은 엄청 팔았습니다. 결국에는 또 그 시세를 또 못 견디고 또 일단은 팔았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아무리 이 종목이 좋다 그리고 1년 뒤를 봐라라고 하더라도 계좌에 마이너스 30% 찍히는 순간은 벌써 손절이 나가거나 일단은 포트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중장기적인 종목들을 놓고 본다면 이런 정책적인 수혜주도 물론 좋지만 차라리 그 우량주나 차라리 대형주 위주로 차라리 저는 보는 게 좀 더 올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조금 아쉽네요. 태양광 긴 호흡으로 지금부터 모아가는 부분도 부정적인 시각을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태양광은 아직까지 여러분들께 방긋웃게 해드리기에는 조금은 먼 업종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 토크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죠. 여러분 다음 코너가 어떤 코너인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안개 속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세 하락 폭락설까지 나왔고요. 최근에 보면 선물 옵션방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손실나는 계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개 속 장세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네. 승철시킬 수 있는 우리 종목군들을 가지고 멘토분들이 찾아오셨거든요. 네. 두 손 가득히 오신 것 같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혜선 씨. 오늘 좀 공격적인데요. 역시납니다. 여러분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양승모 멘토요. 코덱스 인버스 들고 오셨습니다. 이 주쌤의 도영 씨의 지지자가 되실런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남은 멘토 하나케미칼입니다. 오늘 태양광주의 소식 때문일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장 점검 내용, 그 다음에 이슈앤 토크의 내용, 분명하게 두 분의 색깔론이 상당히 갈리는 오늘 거의 VS 정도로 붙은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내일장 승천주 역시도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정확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양승모 멘토가 코덱스 인버스를 이제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요.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코덱스에 대한 상품을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덱스 인버스라는 상품은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 만약에 하락했을 때 반대로 수익을 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반대로 인버스는 마이너스 1%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1%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1%에 대한 수익 구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1% 상승한다. 그럴 경우에는 코덱스 인버스는 마이너스 1%가 손실 난다라는 그런 부분들 거꾸로 가는 구조죠? 네, 거꾸로 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배수로요. 결국에는 청개구리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일단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수 1900포인트에 대한 단기 돌파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수급 개선에 대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포트를 지금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이제 그 전체 뒤쪽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좀 정리가 많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덱스 인버스를 포트에 편입을 하고 지금 이 종목은 제가 강하게 빵빵 때리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손실률은 제가 봤을 때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8,050원인데요. 일단 저는 지수가 살짝 9,000원대, 1,900포인트대까지 간다고 보고, 일단은 매수가 한 8,000원 부근대에서 일단은, 대응하는 일단 전략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만약에 지수가 극단적으로 간다라면 전 1,780 깨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단 한 가지, 또 반대로 시장이
아래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놓고 본다면 지수가 2020포인트도 갈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9월 이내 저는 이 시세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한번 나와준다라면은 정말 재미난 혹은 이 인버스로 만약에 수익이 발생이 됐을 때 저는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네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가를 7,700원을 잡았거든요. 만약에 7,700원을 돌파를 한다라면은 일단 지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일단 좋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시장이 인버스가 마이너스 5%가 난다. 혹은 플러스 5%가 난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인버스가 플러스 5%가 나오면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1800이 깨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5% 넘게 빠져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종목들, 대형주들 안 무너지겠습니까? 프로그램 1조 4천억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일단 물론 제가 계산한 수치이지만 만약 그 수치대로 정말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면은 쇼핑할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일단은 저는 방어적인 전략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위로 정말 강하게 칠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 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다는 점에 좀 부담감이 좀 있다. 그래서 일단 인버스로만 포트 비중 한 40% 정도까지 한번 세팅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양수 모멘토. 본인의 시황감과 정확하게 일관성 있는 코덱스 인버스를 가지고 오신 것은 이해합니다. 네. 비중 40%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하방 구축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위험 해지 차원이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에 손절가 7,700원을 이탈하면 시청자분들이 살 수 있는 종목이 많아지는 바겐셀 기간으로 해석하자라고 하기엔 비중 자체가 40% 상당히 공격적이라서 왜 비중을 40%까지 채우셨는지. 일단 다 아실 겁니다. 저는 포트폴리오의 3종목 이상을 구성하지 않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드리면 저는 포트 자체가 일단 40%씩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5% 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5% 바로 다음날에 5%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일단 5%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저는 리스크에 일단은 대비하는 것이 우선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5% 손실 나도 일단 그 5% 그 이상 안 깨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종목을 들고 가서요. 시장이 급락이 나면 하한가 들어가 버립니다. 마이너스 15%죠. 코덱스 인버스 만약에 시장 그 하한가 들어갔을 때 빠져봐야 1, 2%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라면 인버스를 선택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왕이면 코덱스 인버스 말고 타이거 인버스를 갖고 나오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네. 일단 양수 모멘토의 시황간의 자신의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도 같은 식으로 언급이 좀 됐습니다. 비중 40%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 네. 나쁘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손절가에 들어왔을 경우 오히려 여러분들과 양수 모멘토 모두 다 수익 구조가 아니라 좋은 종목으로 바로 수익 구조를 크게 낼 수 있는 하락 상승세 쪽으로 전환되는 것이 하락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무 모멘토와 양수 모멘토의 얘기 중에 양수 모멘토의 의견을 먼저 들어봤으니까요. 이제 나무 모멘토가 앞에서 태양광 조금은 중기적 호흡 필요하다 그랬는데 하나케미칼 투자 포인트 들어보죠. 예, 우선 하나케미칼은요,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그냥 화학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료 본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에틸렌을 굉장히 저가로 투입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제 가격이 또 상승을 함으로써 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폴리에틸렌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소재 사업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수익성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갤럭시 S4로 촉발된 전자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폰의 대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 또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태양광 부분인데요. 지금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부분에서 반덤핑 관세가 지금 되었고요. 따라서 유럽에서의 폴리솔리콘 가격뿐만 아니라 관련 이 제품들의 가격이 전부 다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사업부조차도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네. 자, 이제 그리고 가치 측면으로 좀 보자 이렇게 보겠는데요.
중국의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 계획 먼저 보겠습니다. 파이가 커져야지만 먹고 살 것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작년 대비 2015년까지 향후 이제 2년인데요. 태양광 발전 설비가요, 투자 계획이 한 4배 정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만으로도 충분히 이 태양광이 많이 필요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기업의 내재 가치 쪽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오래간만에요. 이 기업의 내재 가치들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세미나나 이렇게 무료 방송을 통해서 회원들이 가지고 저희 회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들어오신 분들의 일반 시청자분들의 종목들을 봐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적정가가 얼마인지는 알고나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코스닥이 안 좋다, 무조건 대형주를 해라, 이런 주의는 전혀 아닙니다. 코스닥도 먹을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야죠. 다만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내가 가진 종목이 적정가가 얼마고, 목표가는 모르겠습니다. 목표가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정가가 얼마인지는 알고는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좀 가치 측면으로 앞으로 조금씩 여러분들께 접근시켜 드리고자 하고요. 제발 적정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항상 공부를 해서 꼭 배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인데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순이익입니다. 매출액입니다. 이 매출액 부분은 별로 많이 안 줄었는데 보시면 12년에서 13년 부분 보시면 큰 폭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줄어든 거거든요. 거의 일회성 비용, 그리고 투자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면서 줄었던 일회성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바닥은 이미 통과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 같은 경우도 부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현금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많이 좋아졌네요. 예,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의 절대치가 좀 떨어진 부분이 지금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이 왜 나왔냐면 여기에서 초록색만 보시면 되겠네요. 초록색 보면 투자자산인데요. 투자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유형자산, 그 다음 노란색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죠. 두 개의 부분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바로 태양광과 그리고 그래핀, 탄소 나노큐브 등의 공격적인 신사업에 대해서 투자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약 2년간에 움츠려야 될 구간에서 투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자본, 투하자본 대비 수익률 ROIC 파란색인데요. 굉장히 큰 폭으로 역시 상승되고 있는 부분은요, 이익의 급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도요, 기업이 투자되었을 부분 빼고 자체적인 현금 흐름도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당장의 수익성이 좀 매출액 대비 떨어져 있는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당 순자산대 주가 흐름을 보면 파란색이 주당 순자산이고요.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진폭은 크지만 한번 봐보세요. 파란색의 상승은요, 충분히 주당 순자산이 27,000원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단계인데 주가는 18,000원대거든요. 그러면 괴리가 너무 크죠. 주가 순자산으로의 획일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즉 자산 가치로만 보더라도 지금 약 한 40%, 30에서 40%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익 가치도 한번 보자고요. EPS,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죠. 주당 순이익 충분히 4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 흐름인데 현재 주가는 18,000원. 이익 가치도 반 정도 절하가 되어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 가격에서 약 40%의 상승은 충분히 가치 측면으로만 해도 가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17,800원 현 가격으로 하겠는데요. 자, 하나케미칼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현 가격이 17,950원인데 현 가격에서의 부분에서의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적 부분은요, 여기 앞에 갭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갭 부분에서만 충분히 방어가 된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1차 목표치는 굉장히 짧게 보겠습니다. 현재 장세가 순환매 장세가 나오니까 19,500원 정도로 지난번 반짝했던 가격, 이 정도 가격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줄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매 가격은 16,5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무리한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순간적으로
초단위로 찍고 들어가가지고 아주 안타까운 종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손절매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춰놨습니다. 네. 손절매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으니까요. 이 하나케미칼 전체적인 산업에 그리고 가치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럼요. 나무르면 또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 하나케미칼은 네. 태양광 쪽의 체질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명분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아까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초 화학 쪽으로만 보는 것이 맞는 겁니까? 태양광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태양광 비중은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깎아먹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산업 비중에서 얼마? 20% 이하입니다. 아, 20% 이하인 거. 그러면 자체 화학 체질 쪽으로 보는 게 좋겠네요. 예, 화학 전부 다 전자 소재 쪽이죠. 근데 태양광은 향후에 무엇을 먹고 살 수 있느냐의 먹거리의 개념이고 현재 수익은 전부 다 화학 쪽이죠. 화학과 전자 소재 쪽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겠지만 나무르멘토의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태양광 산업 자체를 가지고 집중적인 매매 스킬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네. 자기의 원초적인 기초 체질 부분에 대해 화학적인 부분을 가져오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면서 매매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순모 멘토의 코덱스 인버스 그리고 나무르멘토의 하나케미칼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다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먼저 내일장 승천주로 양순모 멘토는요, 코덱스 인버스 추천해 주셨죠? 매수가 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700원에 비중은 40%입니다. 이어서 우리 나무르 멘토입니다. 하나케미칼 들고 오셨는데요. 매수가 17,8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9,500원에 손절가 16,500원이고요. 비중 여러분 20%입니다. 네,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내일장 승천주까지 하고 나니까 와 벌써 생방송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싶은데요. 이 두 분의 열기 때문에 저도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승천주 확인해봤으니까 이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이 필요하겠죠? 오늘 종목 움직임들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검색창에 센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센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 함께 보시면요. 운영 원칙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매일 공지해 드리고 있는 키포인트 하나 있죠? 제시 매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서 편입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3천만 원 포트폴리오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요. 최명성 멘토입니다. 셀트리온 다시 한번 쉬어가는 모습이죠. 오늘장은 0.8% 정도 하락하면서요. 현재 누적 수익률은 64.39%입니다. 현대 하이스코 금일 4%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누적 수익률 역시 24% 돌파했고요. 현재 최명성 멘토의 포트를 보니까요. SOE를 제외한 전 종목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 SDI와 LG 디스플레이가 신규적으로 들어오면서 현재 플러스 수익권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3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이죠. 정재훈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포트를 새롭게 정비하시는 정재훈 멘토는요. 내일장 승천주로 엑세스바이오를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장 1% 정도 상승한 엑세스바이오요. 매수가 9,85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1,000원에 손절가는 9,0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다음은 5천만 원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요, 오늘 출연하신 양순모 멘토입니다. 현재 세중과 한솔테크닉스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한솔테크닉스를 이익 실현 매도 처리로 14,800원에 이익 실현 매도 포트에 제외된다는 거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내일장의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이 됩니다. 앞에서 보셨던 코덱스 인버스겠고요. 코드번호 114800. 이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을 텐데요. 매수가 8,0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 적용해서 진입하고요. 단기 목표가 8,500원, 손절가 7,700원, 비중 40%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나무누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3거래일 상승하는 LG U+, 다시 한번 홈런 쳐주길 기대해보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익률은 약 4%대로 수익 구간이고요. 내일장에는요, 승천주죠. 화학케미칼을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매수가는 17,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비중 여러분 20%입니다. 다음은 김영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장에서 KH바텍이 28,400원에 그리고 동성 하이캠이 7,300원에 편입에 성공하면서 저희 룰 적용하면서 현재 플러스권 수익률로 포트에 편입된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 살펴보면요. 우전엔 한 단 들고 계신데요. 이틀째 쉬어가는 우전엔 한 단이죠. 오늘 장은 좀 낙폭이 컸는데요. 2.8% 정도 하락하면서 수익률 재차 밀려났습니다. 이번 주 승천주를 기대해보도록 하죠. 다음은 1억 원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요. 신창환 멘토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의 포트에 꽉 차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도영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급등하면서 이틀째 하락한 코덱스 인버스는요. 현재 마이너스 3.5%대로 손실 구간입니다. 현대상사와 동양 EMP는요. 빨간불로 마감한 모습인데요. 수익률 빠른 시일 내에 수익 전환하시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4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와우, 오래간만에 포트폴리오가 4종목보다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가치 투자의 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적정 주가를 해석하는 법, 이호열 멘토가 꾸준하게 하시면 좋은 수익률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억 원 포트의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오늘장 4% 넘는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어느새 5%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는요, 인프로웨어 15,950원에 편입 성공했는데요. 앞으로의 향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바로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현재 글로벌 증시가 와글와글우글우글 출발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야간 선물 시장이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살펴보고 내일장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죠. 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사업부의 이병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뉴욕 증시의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미국의 7월 내구재 주문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마이너스 7.3%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발표된 수치는 지난 6월 3.9% 증가해서 감소로 급선회한 것이며 시장 전망치 역시 크게 하회한 수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반 기계류 주문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기장비 주문이 4.3%, 국방부문 관련 부품 주문이 2.2% 줄어들면서 7월 내구재 주문 급감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강보합으로 출발해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가 다소 약화되며 지수 하락을 막고 있다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조기 종료를 지표로 언급을 했었는데 그 뒤로부터 저는 지표가 계속 이번 주 지금 발표되는 거 조금 예상치 하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위험 자산으로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어서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는데요. 주요 유럽 증시가 등락에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현재 흐름은 어떤지 살펴주시죠. 예, 유럽 주요 증시는 영국 증시가 휴정한 가운데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우려가 다소 누그러진 상태에서 미국 내구재 주문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보합으로 출발해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너럴을 포함한 금융주를 중심으로 대형주 위주로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가 유럽 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 매입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하,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유럽 증시는 상당히 지수를 견인하는 부분이 금융주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해야 되는데 네. 금융주들이 좀 약세이다 보니까 쉬어가는 숨고르기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50포인트, 1.03% 오른 245.60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7월 주택지표 부진으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면서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것에 힘입어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한 지수 선물은 장 초반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금융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과는 달리 한국 시장은 차별성이 있다는 인식 역시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1288계약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690계약과 909계약을 동반 순매도했습니다. 거래량은 14만 9,202계약으로 전거래일 대비 약 5만 계약이 줄었고 미결제 약정은 11만 9,085계약으로 584계약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야간 시장 같은 경우 주간 시장과는 좀 다르게 사뭇 조금 지루한 횡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사업부의 이병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니까 강한 양봉과 강한 하락, 그러니까 음봉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들 눈치를 보고 있는 관망세가 짙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더라면 내일장 전망과 전략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내일 어떤 이슈가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지 이슈 먼저 한번 볼까요? 네, 내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도 FOMC 사록처럼 좀 영향력이 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바람인데요. 금통위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증시에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내일 아무래도 미국발 또다시 S&P의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이번 주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하회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또다시 예상치 하회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상당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 미국의 지표가 다시 예상 하회가 나오는지만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장과 이슈와 그리고 승천주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내일장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모멘토. 네, 우선은 제가 앞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일단 지수는 올라옵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일단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일 메이저 주체들이 아마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아마 중요한 변곡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결국 파생 포지션에 대한 좀 큰 거래가 한번 나타나주지 않을까. 큰 거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큰 변동성이 분명히 동반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시장을 보겠습니다. 9월달 안으로 하겠습니다. 9월달 안으로 최저 시세 1780, 최고 시세 202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9월 이내에 나온다. 결국 내일장이 아니라 내일장이 아니라 9월 이내에 나온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네. 결국에는 아까 제가 앞서 그 P2N에서 얘기했던 게 있죠. 바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네.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나오되 그 부분들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그 물량을 어떤 주체에서 받아주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관 투자들이 그 물량들을 받아준다라면은 시장을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그 기관들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단은 결국엔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손에서 놀아날 겁니다. 즉 이렇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가지고 또 지수를 위로 빵빵 때리면서 그 외에 있는 종목들을 또 소외시키는 장이 또 연출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장이 나타나지 않으려면은 일단 이번 게임은 기관들이 이겨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관들의 매수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배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제를 하고 공격 매수를 자제를 하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1900을 한번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수 자체는 일단은 장중이 됐건 어찌됐건 1900포인트를 찍을 것이다. 터치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현금화를 좀 많이 찾자라는 양수 모멘토의 전략이었고요. 네. 9월장 전략의 지수의 상단과 하단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9월장 전략도 오늘부터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무 모멘토 내일장 어떻게 일단 대응을 해볼까요? 내일장 일단 뜬다고 봅니다. 저도. 네.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선물을 매수할 것이고요. 또한 현물도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계들의 이 파생과 현물의 시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매도한 이후에 현물 매도, 그리고 선물 매도한 이후에 현물 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매도한 물량이요. 13,000개야.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선물 만기까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수는 내일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 것이고요. 근데 지수가 상승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좀 제약적인 요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작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작도를 해봐가지고 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를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6월 폭락하기 전, 그리고 최대 폭락치. 제가 이 부분이죠. 세 번째 부분에서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50% 만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지금 들어간 날이 이날이죠. 지금 지수는요, 이 밴드, 상승으로 향하는 이 밴드 안에서 계속 놓을 가능성이 많고요. 반면 이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 있는 기술적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순모 대표와 이제 멘토와 비슷한 의견인데 내일 저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1910포인트 정도가 강한 저항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수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1860 깨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코스피 상단은 1870에서 1910포인트 이번 주 잡을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 지수에서 크게 많이 밀려 내려가지 않는 범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로 돌려봤을 때 박스는 530에서 540포인트대가 이번 주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코덱스 레버리지 사신 분들께 말씀해 드리면 이렇게 설계하겠습니다. 10,000원 매수, 11,000원 매도 이후에 1,200원 매수, 그리고 이번은 1,800원이니까 1910포인트대에서 1900을 넘어가는 범위에서 한번 매도를 잘라주고요. 재매수 타이밍은 저는 1,45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수 많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수 모멘토의 지수 밴드는 9월 전략에서 나왔다는 거 분명히 숙지를 하시고요. 네. 나무 모멘토의 지수 밴드는 다음 주 전략이라는 거 반드시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내일장 전략 봤는데 두 분 다 내일 일단 뜬답니다. 뜨고 나서 그 부분에서 일부 코덱스 레버리지는 차익 실현하자라는 나무 멘토의 의견, 그다음에 양순모 멘토는 종목군들을 조금 현금화시키자라는 전략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따라하시는 분들은 멘토링에 따라 전략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내용 함께 나눠주신 멘토분들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양순모 멘토, 나무는 멘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정신없이 이제 두 분과 한 시간도 여기서 맞춰야 될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혜선 씨, 우리가 또 고지를 해야 된다면서요? 네, 여러분들 저희 언제나 릴레이 무방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은 어떤 분일지 한번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재훈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이어집니다. 잠시 후 주식 승천이 끝난 밤 11시 30분부터 이어지는데요. 9월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플러스.cntv.co.kr로 생방송 접속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내일장의 무료 릴레이 공개 방송입니다. 바로 오늘 출연하신 나무르 멘토가 내일 장중 무료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샘플러스를 통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다. 내일장 전략 잘 세워보시고 코덱스 레버지 고점에서 매도 이익 실현하실 분들 모두 다 여김없이 적임없이 연락해서 모두 다 모여서 샘플러스로 오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자 여러분,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